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약간 편하게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이 영상은 정말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만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대한항공 승무원을 그만두게 된 이유입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다가 마지막에 빵 터져버려가지고 크게 힘들었었는데 좀 심리적인 게 제일 크기는 했어요. 제가 입사 초반에 불안장애가 있었는데 그게 회사를 다니다가 중간에 한번 터지는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입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길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입사를 할 때는 졸업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수님이랑 조금 졸업 관련해가지고 좀 충돌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가 교수님들이 취업계나 아니면 운동선수들에게 특혜를 주는 거에 되게 예민해져 있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이제 틈틈이 교수님께 막 연락하고 쉬는 날이면 또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험도 치고 다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일상이 없이 일, 학교 이렇게 반복을 했던 게 그게 교육을 받을 때의 이야기인데 그때가 저의 가장 작은 레벨 1의 스트레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영상을 보시면 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저의 첫 달 비행 스케줄이 진짜 힘들었어요. 이게 신입 승무원한테는 더더욱 힘들었을 만한 그런 스케줄이었고 오래 일한 사람들도 딱 이런 스케줄표를 보면 이번 달 망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그런 스케줄이었습니다. 첫 달 스케줄을 이제 소화하면서 일어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쌓이고 그때 당시에는 못 일어나면은 저희 회사는 이제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저희 회사는 저기 하늘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제가 막 공중부양을 해가지고 비행기 문을 톡톡톡 해서 저기요 제가 좀 지각을 했는데 탈 수 있을까요? 하고 이렇게 비행기 문을 열고 출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출근에 대한 스트레스 저희는 지각이 곧 결근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또 매운 게 땡겨서 매운 걸 막 먹게 되고 매운 걸 또 많이 먹으면 어때요? 위가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고 그렇게 악순환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몸져 눕게 됐죠. 그게 저에게 이제 처음으로 몸에 무리가 와서 병까지 나게 된 게 이게 저의 두 번째 레벨의 스트레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회사를 들어가기 전에 사람 이름하고 얼굴하고 매치시키는 거? 그게 좀 잘 안 되는 편이었거든요. 이름이랑 얼굴이랑 막 따로 놀아. 분명 내가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 이름이 뭐였지? 아는 사람인데 막 이러고 이름을 들으면은 나 그 사람 아는데? 얼굴이 어땠더라? 이러면서 잘 기억을 못하는 편이었는데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또 그 능력을 또 길렀습니다. 왜냐면 회사를 다니게 되면은 매번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물론 팀이 있기는 한데 그 팀 비행보다는 팀원들이 아닌 사람들이랑 일을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매번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랑 일을 하게 되면은 팀장님, 부팀장님이 누군지 무조건 체크해가지고 알아놔야 되고 내 바로 위에 선배가 누군지 그리고 우리 구역을 또 담당하는 선배가 누군지 이런 거를 싹 다 스캔해가지고 미리 봐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실수할 일이 안 생기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안 돼가지고 아니 어떻게 승무원들은 이렇게 본지 5분도 안 돼가지고 누가 팀장님, 부팀장님인지 다 알고 누가 어디에 선배인지 누가 어느 구역 담당하는지 이거를 바로 다 아는 걸까? 라고 엄청 대단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또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 가지고 새로운 사람 보고 이 사람은 누구지 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하게 되니까 또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거기까지는 저의 엄청난 스트레스가 누적해서 쌓였습니다. 근데 이게 저의 좀 원인이 됐던 것 같아요. 불안장애. 아무래도 처음에 제가 그런 능력이 없다고 했잖아요. 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인식하는 스킬이 없다 보니까 출근을 하는 동안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 이름표를 저희가 달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름을 달달달달 출근하기 전에 외우고 딱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어느 구역의 누구구나 라는 거를 딱 알 수 있게끔 준비를 해서 왔는데 거기에 대한 게 되게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긴장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너무 과도하게 막 긴장을 하고 출근을 했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긴장감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느끼던 게 긴장감에서 불안이랑 걱정이 더해져가지고 불안 장애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처음에는 되게 사소한 그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단순하게 그냥 심장이 막 두근거리는 게 들린다고 해야 되나? 막 느껴지고 막연하게 어디 마음 한켠에서 약간 불안하다고 느껴지는 거. 그런 거밖에 없었고 또 비행기를 막상 타면은 싹 괜찮아졌어요. 진짜 출근을 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가 그런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증상이 사회초년생이면 누구나 겪는 거지 않을까. 연차가 쌓이면은 나중엔 다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참으면서 잘 일을 했었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 가는 비행에서 이제 승객이 사망하는 일을 겪고 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바로 그 다음 비행에서 공황 발작이 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전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을 겪으니까 비행기에 대한 약간의 트라우마가 생겼던 것 같아요. 이착륙할 때 귀가 너무 아프고 숨이 안 쉬어지고 그리고 균형 감각이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현실이 아닌 것 같았어요. 약간 꿈속에서 걸어가는 것 같은데 땅이 막 360도 이렇게 빙빙빙빙 도는 것 같아가지고 제대로 걷질 못하겠더라고요. 전 처음에 이게 중이염인 줄 알았어요. 저는 중이염이 한 번도 온 적은 없었는데 중이염 증상이 이착륙할 때 귀가 엄청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이염인 줄 알았는데 어느 병원을 가도 다 괜찮대요. 다 괜찮은데 저는 비행기만 타면은 그런 증상이 자꾸 나타나니까 아, 이거는 무조건 정신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정작 정신병원에 갔을 때는 제가 별로 말을 못하고 나온 것도 있고 결국에는 딱 한 번만 가고 그 다음부터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인턴이었는데 이전에 있던 휴가들을 아파서 쉬는데 전부 다 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쉬게 되면은 정직 전환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정신병원에서 약을 타가지고 약을 복용을 하게 되더라도 제가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출근을 할 때, 비행기를 탔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인데 술, 그리고 항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는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을 먹고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쉴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으니까 발작이 와도 그냥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다니자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회사를 다닐 때 머릿속으로 제일 많이 되뇌었던 생각이 괜찮아, 침착해 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그때 당시에 팀원들한테는 약간 미안한 부분도 있긴 한데 그때 당시 제가 막내였잖아요. 막내였는데 저는 그냥 버티면서 정말 회사를 다니고 있던 중이었어가지고 그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일에 대한 열정도 없고 막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고 반응 속도도 좀 느리고 막 이러니까 막내다운 막내? 싹싹한 막내?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중간에 합류했던 팀원이기도 했었고 제가 이런 상황이고 이래가지고 일에 집중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뭔가 핑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나의 일하는 속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봐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되게 쓸데없이 자존심이 좀 상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선배님들께는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 조금 드리고 싶긴 하네요. 그때는 제가 그냥 출근을 하는 거에 의의를 뒀던 것 같아요. 정말 회사에 내가 가가지고 비행기에 타서 내릴 때까지 사고 안 치고 그냥 손님들이 가져다 달라는 거 잘 가져다 주고 이것만 해내자 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괜찮아 침착해 괜찮아 침착해 이러면서 회사를 다니니까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괜찮아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회사를 다니다가 두 번째 팀에 들어가게 됐는데 저희 팀에 제 동기가 있었어요. 제 동기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의지가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일에 대한 의욕이 조금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회사가 저를 가만히 두질 않죠. 그때 제일 결정적인 일이 또 터졌는데 이것도 또 미국에 갔을 때의 일인데 내일 출근해야 되는 스케줄을 오늘 심지어 지금 당장 출근하라고 통보를 한 거예요. 그때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 36시간째 깨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막 출근 전에 잠을 자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토탈 한 48시간은 깨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혹시나 다음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갈 때는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갔는데 돌아올 때는 저 혼자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해외 스케줄만 가면은 호텔에서 잠을 아예 못 자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또 갑자기 연락은 오지 않을까, 갑자기 내가 불려가지고 또 출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자는 도중에 갑자기 막 연락이 와가지고 출근을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못 봐서 그게 비행을 놓친 걸로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어디 한 구석에 있었는지 해외 이제 호텔에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는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을 거의 못 잤던 것 같아요. 이게 저의 불안장애의 정도가 좀 많이 심해지는 단계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출근을 할 때만 불안함을 느끼다가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게 비행기에서 일할 때로 넓혀지고 그 다음에는 해외 호텔에서 머무를 때까지 이렇게 점점 넓어지면서 증상이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여기까지가 쌓이는 단계였다면 마지막에 이제 터트려주는 거는 바로 퇴사하기 직전의 비행이었는데 이것도 또 미국이에요. 저는 약간 미국이랑 뭐가 좀 있나 봐요.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미국 비행이었는데 이제 딱 제 눈앞에서 할머니 승객이 쓰러지는 걸 봤어요. 할머니 승객이 쓰러지는 걸 봤는데 그 순간에 제가 여태까지 비행을 하면서 괜찮아, 침착해 라는 말로 정말 열심히 억눌러놨던, 꾹꾹 눌러놨던 감정이 덜컥 부서지면서 정말 와르르르르 쏟아져 버렸어요. 그때 순간에는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더라고요. 이걸 이제 저는 위에 선배님한테 보고하고 이제 선배님도 위에 또 보고하고 해가지고 다른 선배님들이랑 팀장님들이 다 뒤쪽으로 오셔가지고 정말 응급처치도 잘해주시고 해서 다행히 괜찮아지셨는데 저는 그때 이후로 괜찮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내가 이미 그전에도 한번 마인드 컨트롤을 했으니까 괜찮아 하고 다시 누르면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여태까지 쌓였던 게 한 번에 터져버리니까 갈수록 해외 스케줄이 있다 하면은 너무 불안하고 너무 생각이 극단적으로 좀 치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랑 딱 대화를 할 때는 괜찮은데 대화를 안 하고 나 혼자서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시도 때도 없이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한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갈수록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절대 돌아갈 수는 없더라고요. 뭔가 특정한 부분이 불안하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걸 컨트롤을 할 수 있겠는데 그냥 이유도 없이 불안하니까 이게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해외 스케줄이 있는 날이었는데 딱 자다가 눈을 떴는데 오늘이다. 나 진짜 오늘 해외로 출근하면은 나 진짜 한국 못 돌아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회사를 가서 퇴사를 했습니다. 이게 저의 퇴사를 하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참 너무 차근차근 일들이 정말 예쁘게 하나가 정리될 만하면은 다른 하나가 터지고 하나를 또 정리하려고 하면은 다른 게 또 터지고 이러다가 마지막에 막 결정타까지 이렇게 딱 날려주니까 만약에 중간에 어떤 일이 하나라도 없었으면은 회사를 계속 다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연속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서 결국에는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저의 경우는
좀 흔하지 않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다른 분들과는 퇴사의 이유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이런 일 없이 즐거운 일 가득하게 다니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저는 또 많은 거를 그만큼 배우고 나왔고 또 해외에 가서는 재밌게 다니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막상 저는 승객들한테 받은 스트레스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전 아무리 진상인 손님을 만나도 스트레스를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고 즐거웠는데 그치만 또 이 결정에 일말의 후회나 그리움은 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또다시 회사 그만둔 거 너무 아깝지 않아요? 좀 후회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은 저는 정말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대략적인 회사 생활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였던 것 같고요. 제가 앞으로는 좀 브이로그 위주로 영상들을 올릴 것 같기는 한데 댓글에 승무원에 관련된 질문들 많이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승무원 관련 영상도 꾸준히 영상은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요. 댓글에 궁금한 점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또 조만간에 영상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